자, 요즘 시장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적금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배당 주식, 배당 ETF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배당 ETF인 JEPI, JEP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JEPI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JEPI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재미로 JEPI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돈을 대체 얼마만큼 버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테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그리고 다른 ETF와 JEPI와 비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PI는 JP모건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고배당 ETF입니다. JP모건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운영 전략은 이렇습니다. 매월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찾고, 그리고 최대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JP모건 자체의 위험 조정 랭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역사적이고 크기가 아주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있겠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변동성이 적고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를 매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채권, 현물 주식, 그리고 현물 주식을 팔 수 있는 콜옵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팔면서 커버드 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JP 모건에서 운영하는 제피는 운영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타사 그리고 타 ETF에는 보통 0.6%, 0.45% 그런데요. 물론 0.35%보다 낮은 운영 수수료를 취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다른 ETF보다 낮은 운영 수수료인 0.35%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규모는 128억 달러 정도 됩니다. 128억 달러. 여기서 우리 돈으로 1,400원을 곱하면 얼마 정도의 운영을 하는지 금액이 나오겠죠. 공시되어 있는 배당 수익률은 약 9에서 10%입니다. 128억 달러의 규모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는 2명의 매니저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밀턴이라는 분과 라파엘이라는 분. 두 분의 경력을 합치면 약 36년 정도 되네요. 그리고 JP 모건에 들어온 지는 4년 정도. 라파엘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JP 모건하고 함께 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과연 회사에 이 ETF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여다 주느냐,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펀드 매니저가 올리는 수익금 과연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자산 규모가 128억 달러죠. 그리고 아까 운영 수수료가 0.3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년 수익금,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이 628억이나 됩니다. 펀드 매니저가 2명이 628억 정도의 수익을 JP 모건에다가 벌어다 주는 거죠. 굉장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사업 돈을 만지면서 2명에서 628억, 한 명당 314억씩 벌어다 주는 꼴이죠.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맞죠? 여튼 재미로 계산 한번 해봤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다음으로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보유 자산은 여기 보시면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허쉬, 엑슨모빌, 에비브, 그리고 브리스톨, 보험회사, 그리고 제약회사, 헬스케어 회사, 그리고 식음료 회사, 그리고 중공업 관련주, 그리고 제약회사. 보유자산 탑10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피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섹터는 헬스케어, 중공업, 필수소비재, 금융, 정보통신입니다.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수익에 근거하고 하는,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금리 뛸 때는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주가 기회다. 10월 12일 한국경제신문에 발췌를 했는데 S&P 섹터별 평균 수익률이
페드 금리 인상 전에 수익률이 1개월 전에 필수 소비재 1.95%, 에너지주 2.85%, 금융 관련주 3%. 괜찮죠? 그래서 금리를 뛸 때는 에너지주, 금융, 헬스케어주가 뒤에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진 이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물가가 높아졌다는 거는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자기들의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올리면서 공급 단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높아지겠죠. 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로 올라가면 우리 적금, 예적금 이 금리도 올라가지만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융주들의 수익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부동에 우리가 미래의 산업의 먹거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너지 금융주는 반드시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금리를 인상하나 안 하나 여기 헬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주가가 51.25달러입니다. 이거는 10월 7일 기준이고요. 10월의 배당금은 0.48084달러,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0.48달러 정도 나왔죠. 그래서 월 배당 수익률은 약 0.9% 정도 나왔습니다. 뭐 한 달 가지고 있으면서 0.9%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는 거죠. 뭐 제일 적게 지급했을 때는 0.366달러 지급했었고 제일 많이 지급했을 때는 0.587, 0.62달러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아주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년 총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다 더해버리니까 5.77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5.78달러에다가 51.25달러 현재 주가 관련해가지고 나누면 11.27%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피를 투자를 하냐, 제피 ETF를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ETF를 투자하느냐. 최근 1년간 제가 ETF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JP모건 구글 금융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비교하니까 굉장히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시세를 조회를 해봤습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우리 아주 유명한 인베스코 QQQ,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죠. 그리고 글로벌 X 슈퍼 디비전 이거는 QYLD라고 커버드 콜을 적용하는 또 다른 ETF입니다. 그래서 얘는 채권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식과 콜옵션 이 두 가지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투자 수익률을 본다면 그래도 채권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피가 하락 시에 방어율이 제일 좋죠. 마이너스 14%입니다.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25%, QYLD가 마이너스 29% 떨어졌을 때 JP 모건이 운영한 제피는 마이너스 14%, 15% 정도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과 혼합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좀 방어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간 투자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5년 제피는 2년 정도밖에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앞에 과거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기와 하락기를 지금 다 거치고 있죠. 요거를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건데 아무래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스닥 상위 100개 종목을 주재하는 인베스코 QQQ가 당연히 1등입니다. 79.598%. 5년을 가지고 있으면 2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하죠? 2배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콜옵션을 혼합해서 운영을 하는 QYLD, 나스닥 100과 콜옵션을 혼합해서 운영하는 QYLD는 마이너스 35%.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로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죠. 하지만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35%의 수익률을 마이너스 35%를 감안을 하고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피 같은 경우는 2.32%, 그래도 2.32% 방어를 잘했죠.
이런 상승장과 하락장이 진행이 됨에 따라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수익률은 2% 초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피 행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하락할 가능성, 상승할 가능성, 뭐 주식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제피의 운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피, QYLD, 인베스코 QQQ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1년 수익률은 채권과 섞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하락장 1년이잖아요. 1년 수익률은 그래도 제피가 방어력이 제일 좋다. 아무래도 채권을 혼합했기 때문에 방어력이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5년, 상승장이 같이 들어와 있는 5년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제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2.3%, 그리고 QYLD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죠. 마이너스 35%, 인베스코 QQQ 같은 경우는 79.5%,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채권보다는 주식,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온리 주식으로 운영하는 인베스코 QQQ가 79.5%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합산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1년 배당 수익률이 11%입니다. 2년 보유하면 22%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합산하면 24%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유만 하고, 보유를 했을 때는 보유 수익인 배당 수익률을 발생을 하고, 아직 수익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2년 보유하고 팔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5년 보유하고 팔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24%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QYLD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보유했다면 85% 가량의 수익, 하지만 마이너스 35% 까먹었기 때문에 배당만 50%, 만약에 배당 컷이 없었으면 최근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50%의 수익률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베스코 QQ 같은 경우는 배당이 거의 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각각의 ETF들이, 대표적인 ETF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중위험 중수익 같이 보이고요. 제피 같은 경우는 QYLD는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투자해 볼 만하고요. 인베스코 QQQ는 배당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수익률 극대화하고 싶어, 미국장을 보면 항상 우상향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땐 떨어지고 올라갈 땐 올라가고, 하지만 떨어지는 부분을 항상 올라가는 부분으로 커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인베스코 QQQ가 좀 맞다고 생각하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제피와 QYLD 그리고 인베스코 QQQ까지 제피를 중심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요즘 안전한 투자를 좀 찾고 있거나 아니면 매월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